자이언트 1956 야의 땅과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변모설원 텍사스라는 광대한 무대 조지 스티븐스 감독이 연출하고 에드나 퍼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자이언트는 1956년 개봉한 미국 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상영 시간이 무려 3시간 21분에 달하는 이 대서사시는 텍사스의 거대한 목장을 배경으로 삼아 한 가문의 흥망성쇠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세기에 걸쳐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록 허드슨, 라크 허드선,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임스 딘이라는 3명의 빛나는 배우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함으로써 이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헐리우드 고전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필자가 처음 이 영화와 마주했을 때 화면을 가득 채우는 텍사스 평원의 광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드넓은 대지 위에 서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숭고함과 동시에 왜소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자이언트라는 제목은 단순히 텍사스 땅의 크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오만,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취약성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줄거리와 서사, 구조, 세대를 넘어선 대화의 흐름영화의 줄거리는 텍사스 최대의 목장주 조단 베네딕트 이세라크 허드선 분과 메릴랜드 출신의 진보적인 여성 레슬리 린턴 일리저버스 테일러 분을 만나 결혼하면서 시작된다. 텍사스 베네딕트 가문의 전통적 세계관과 동부 출신 레슬리의 개방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가운데 목장의 말단 일꾼인 제임스 딘 분은 우연한 행운으로 작은 땅을 물려받아 석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베네딕트 가문과 제트링크의 삶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어 가며 영화는 그 변화의 과정을 정교하게 추적한다. 조지 스티븐스의 연출이 돋보이는 것은 이 당대한 서사를 결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목장 생활과 베네딕트 부부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텍사스의 봉건적 계급 질서와 인종차별이 은근하게 묘사된다. 후반부에 이르러 링크가 석유 부자가 되면서 영화의 초점은 돈과 권력이 인간의 품성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의 문제로 이동한다. 이처럼 영화는 로맨스, 가족 드라마, 사회 비판을 하나의 웅장한 화폭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인물 분석, 세계의 축이 만드는 삼각형록, 허드슨이 연기하는 조단 베네딕트는 텍사스 전통 가치의 화신이다. 그는 목장과 가문의 명예를 삶의 전부로 여기는 완고한 남성이지만 세월과 가족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화해가는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영화 말미에 멕시코계 손자를 차별하는 식당 주인에게 맞서는 장면은 그의 내적 성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다. 비록 싸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이언트가 된다. 로커드스는 이 복잡한 내면의 여정을 절제된 연기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레슬리는 이 영화의 도덕적 중심축이다. 그녀는 텍사스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일꾼들의 의료 복지를 챙기고 인종차별에 저항한다. 반세기에 걸친 레슬리의 삶을 테일러는 청순한 신부에서 당당한 어머니와 할머니로 변모하는 과정을 놀라운 연기 폭으로 소화해냈다. 그녀의 존재는 영화 전반에 걸쳐 진보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며 관객에게 올바른 가치관의 방향을 조용히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전설로 만든 것은 제임스 딘의 제트링크 역이다. 제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일꾼으로 시작하여 석유 재벌로 변신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딘은 언어보다 시선과 몸짓으로 제트의 결핍과 열망을 표현했는데 특히 망연자실한 눈빛과 구부정한 어깨에서 복잡한 내면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이 영화의 편집이 완료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자이언트는 그의 유작이 되었다. 그러나 영화 속 그의 존재감은 너무도 강렬하여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관객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살아 숨쉰다. 주제 분석, 욕망, 계급, 그리고 미국의 자화상, 자이언트,
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서는 이유는 그 속에 녹아있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 때문이다. 영화가 제작되던 1950년대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였지만 내부에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계급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영화 속 텍사스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받고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레슬리가 이 불평등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당시의 미국 사회에 보내는 감독의 항의이자 성찰이었다. 석유의 발견이 상징하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목장 경제에서 석유 산업으로의 전환은 미국 자본주의의 속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제트링크는 그 전환의 수혜자이지만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하다. 돈이 그를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지만 그것이 가져온 고독과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영화는 물질적 성공이 곧 행복이나 자아 실현과 동일하지 않음을 제트의 비극을 통해 냉철하게 증언한다. 더불어 이 영화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과 계승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 베네딕트 가문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의사가 되거나 멕시코계와 결혼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9세대의 편견을 넘어선다. 조단 베네딕트가 결국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결말은 변화는 느리지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담고 있다. 연출과 미장센, 웅장함과 섬세함의 공존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연출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그는 텍사스의 광활한 대지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표현했다. 목장 위로 펼쳐지는 끝없는 하늘과 지평선은 관객에게 경외감을 선사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의 의미를 더욱 깊게 부각시킨다. 특히 제트링크가 자신의 땅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발견하고 기름을 뒤집어 쓰며 환호하는 장면은 시각적 충격과 상징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 장면으로 꼽힌다. 윌리엄 씨 멜러 윌리엄 씨 멜러의 촬영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야기의 감정적 온도를 정밀하게 조율한다. 낮에 강렬한 태양 아래 펼쳐지는 목장씬들과 밤의 차갑고 고독한 실내씬들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인물들의 내면 상태를 시각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스티븐스가 장면의 리듬과 박자를 절묘하게 조절하는 연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디미트리 티엄킨 디미트리 티아이옴킨의 음악 또한 영화의 웅장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웅장하고 서정적인 주제곡은 텍사스의 대평원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관객을 반세기에 걸친 서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음악은 결코 이야기를 압도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자이언트는 개봉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조지 스티븐스는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치는 수상 기록을 훨씬 넘어선다. 이 작품은 미국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하는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이정표적 작품이다. 1950년대 주류 헐리우드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이처럼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이 영화는 제임스 딘이라는 불세출의 배우를 기억하는 영구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불과 2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딘은 3편의 영화만을 남겼지만 그 속에 담긴 연기의 밀도와 독창성은 이후 세대의 수많은 배우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이언트에서의 제트링크는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인물로서 청춘의 아이콘이었던 딘에게는 이례적인 도전이었으며 그는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종차별, 계급 갈등, 물질 만능주의, 전통과 변화의 충돌 등 영화가 다루는 주제들은 여전히 현재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미국 사회의 자화상을 그린 이 영화는 동시에 인류 보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반성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의지. 그것이 이 자이언트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이다. 결론. 진정한 자이언트란 무엇인가? 영화 이 자이언트
일 다 보고 나면 제목의 의미가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우리는 처음에 자이언트가 텍사스 땅의 크기나 베네딕트 가문의 권세를 뜻한다고 생각했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그것이 얼마나 협소한 이해였는지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자이언트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싸움에서 지더라도 레슬리의 말처럼 우리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단, 베네딕트가 식당에서 처참하게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는 비로소 거인이 된다. 멕시코계 손자와 흑인 아이가 나란히 앉은 침대 곁에서 레슬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속삭인다. 이 순간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관객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는 울림이다. 물질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자이언트는 공허하지만 사랑과 용기와 성장으로 이루어진 자이언트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 영화는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자이언트는 텍사스의 광활한 평원처럼 넓고 깊은 영화이다. 한 번의 감상으로는 그 모든 층위를 다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이며 위대한 고전이 지니는 속성이기도 하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화라는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하게 된다.